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채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기도 시간. 자, 오늘은 토목기술 프로젝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구글 사이트를 활용해서 개인별로 오픈 포트폴리오, OPP를 만들었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오늘 이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디어 창출 및 설계, 그리고 구글 사이트 OPP 제작을 부분적으로 좀 수정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5개예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개인별로 이제 구글 사이트로 해서 이제 OPP, 오픈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좀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향에 대해 선생님이 좀 안내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팀 활동을 우리가 시작하게 될 건데 이제 프로젝트 이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걸 마인드맵으로 구조화해서 정리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최종적인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 선정 단계.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아이디어를 간단한 스케치 활동을 통해서 구상도로 표현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팀 활동, 팀 회의 내용을 여러분 캡처해서 개별 OPP에 첨부하는 내용까지 크게 5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오늘부터 팀 활동할 거니까 팀 명단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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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같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적으로 2명인 친구들은 선생님이 좀 시습 시간에 좀 이 친구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팀 활동으로 진행될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가 요소별로 우리가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 확인 및 자료 조사를 OPP에 업로드했었고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거 아이디어 창출 그리고 다음 온라인 시간에 여러분 설계도 제작 그리고 학교에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구조물을 제작하고 테스트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찰, 자기평가, 피드백, 분석을 하는 것이 최종 점수에서 우리가 수행평가가 6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채점 기준표 다시 한번 모든 활동하면서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학습 목표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개인별 구글 사이트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는데 좀 공통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할 부분을 좀 몇 가지로 간추려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그 주소를 만들 때 이쪽 보면은 사이트 구글컴 한 다음에 여기 뷰 한 다음에 20년도에 창덕 기술의 2학년 몇 반 몇 번 이런 식으로 자기 학번으로 통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통일이 안 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주소 링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성을 갖추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OPP는 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메인 화면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코멘트를 적어 놨는데 이걸 지금 적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안내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조사 내용을 좀 풍부하게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구글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와 이 사이트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그 자료를 찾지 않더라도 몇 가지 키워드만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 지난 시간에 한 걸 들어가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그림 하나에 한 줄 이런 식으로 너무 심플하게 구성한 친구들이 많다 이거죠. 채점 기준표를 보면 내용을 조사하거나 명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지금 앞으로 한 2주, 3주 정도 남았으니까 그동안 자료조사를 좀 풍부하게 더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템플릿을 사용인데요. 템플릿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총 3개로 되어 있는 템플릿을 이용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샘플을 제시하다 보니까 정말 한 10명 중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7명, 8명 이 정도는 다 선생님과 똑같은 템플릿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이 템플릿이 굉장히 많이 있고 템플릿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구성을 해서도 얼마든지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천천히 나의 프로젝트 OPP를 뭐하자? 업그레이드 시키자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거는 강조를 해주고 싶어요.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평생 가요, 평생.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혹은 대학교 진학을 할 때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OPP입니다. 온라인상의 오픈 데이인 소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예쁘게 갖고 있으면 좋겠고요. 다른 친구에게 선생님이 동의를 구해서 좀 잘 된 사례?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음. 지금 이 친구 보면은 지금 조금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 거랑 좀 구조가 좀 다르죠? 색상이라든지 지금 바탕화면 딱 메인 화면 봤을 때 지금 템플릿의 구성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굳이 수정할 부분을 찾아보자면 지금 여기 가운데 부분에 여기 지금 학번과 이름이 빠져 있고요. 반은 있는데 지금 번호가 좀 빠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보완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면은 여기 손가락이 있는데 토목기술 이렇게 앞쪽에 보면은 이미지를 삽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잘 만들어진 그런 OPP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트러스 구조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영상 또한 첨부를 했죠. 그래서 한번 지난 시간에 자료조사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트러스의 구조, 오케이. 지금 내용도 보면은 굉장히 트러스 구조의 개념에 대해서 깔끔하게 위쪽과 라인에 맞춰서 설명을 잘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적으로 용어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트러스가 무엇인지, 부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이걸 처음 접한 친구들도 이걸 보면 굉장히 좋은 샘플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트러스 구조의 원리. 실제 여러분들이 직접 학교에서 이 트러스 구조물을 만들고 사전에 구상도나 설계도를 그릴 때 이 원리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만든 트러스 구조물 위에 교과서를 올려가지고 그 교과서의 무게를 버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런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트러스 구조가 어떻게 힘을 분산하고 외부의 힘으로부터 버티는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 그걸 주어진 재료 속에서 설계도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정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과연 여기서 관건은 이걸 구상도나 설계도로 잘 표현해서 실제 결과물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죠. 그리고 특징 또한 이런 식으로 단어 용어 정리 깔끔하게 잘 해주었고, 그리고 트러스 구조의 종류 또한 이렇게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 실제적인 사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트러스 구조가 많이 적용되는지 알 수가 있죠. 종종 보면은 여기 군문교에는 트러스가 어딨지 라고 싶은데,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아래쪽에 상판 아래쪽에 촘촘한 거 보이죠. 이게 다 트러스 구조입니다. 서울의 한강에서도 실제로 이런 트러스 구조가 교량에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런 천장뿐만 아니라 이런 에버랜드 티익스프레스 굉장히 무서운 경사를 자랑하고 있고,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에펠탑 또한 철로 만들어진 대부분이 트러스 구조물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에는 여기 아이디어 창출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하게 될 건데, 팀 활동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마인드맵 그리고 대표적 아이디어 정리하고 간단히 구상도 스케치하고 아이디어 회의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운영이 되겠죠. 오케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요. 굿.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학습 목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첫 온라인 팀 활동을 하게 되는데,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창출하고 그 내용을 선생님이 보기 좋게 혹은 누가 봐도 보기 좋게 마인드맵으로 구조화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건설기술 시스템 생각건물 과제였었죠. 그래서 이건 한 학생이 한 과제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혹은 이것보다 더 심플하게 마인드맵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빠르게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팀 활동의 시작이다. 자, 두 번째, 온라인 회의 자료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캡처를 해서 개인별로 운영하는 OPP에 업로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 팀 활동은 같이 하지만 OPP는 개인별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활동과 팀 활동이 우리가 병행되었다 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 내가 팀 활동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OPP에서 그런 증거나 과정이나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싶으면 선생님이 당연히 판단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한 만큼 이 OPP에 대한 그런 퀄리티도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인드맵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생각 그물, 사전 과제로 여러분들에게 연습을 미리 시켰고,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 활동은 주어진 문제 조건을 고려해서 최고의 프로젝트와 과정 결과를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보자. 마인드맵 만들어보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문제 조건을 바르게 파악해보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안내하도록 할게요. 간단하지가 않네요. 요거 별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은 첫 번째, 프로젝트 문제 조건은 제한된 문제 상황 속에서 구조성,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조성을 잘 갖추고 있는지, 기능성, 이것이 얼마나 기능을 잘 갖추는지, 세 번째, 신미성, 얼마나 외적으로 봤을 때 예쁜지, 그리고 내적으로도 구조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춘 목재 트러스 교량을 제작해라. 목재 트러스 교량은 선생님 힌트를 여러 번 줬었죠. 자, 이 중에서 재료는요, 나무 젓가락 50세트입니다. 50세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짜장면 먹을 때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여기 50세트라는 거겠고요. 고무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무줄 있죠. 요 고무줄 50개. 이때 주의점은 추가 제공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고무줄이 끊어지거나 나무 젓가락이 부러져 버리면 그때는 나머지 재료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돼요. 이게 프로젝트 평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량을 설계할 때 반드시 재료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그 세부적인 치수는 얼마 정도로 설정할지도 꼭 같이 고려를 해줘야 해요. 이 중요한 힌트 미리 선생님이 줬습니다. 그래서 제작 조건을 보면요, 만드는 시간은 2시간 정도. 근데 혹시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선생님이 전체에게 공통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 10권을 버틸 수 있는 구조적 안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트러스 교량을 만들면 양쪽에 이렇게 지지하는 책상이 있겠죠. 책상이 있을 거고, 여러분이 만든 교량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교량 위에 선생님이 교과서를 이렇게 쌓을 거예요. 여기 위에다가. 그래서 여기 또 교과서 이렇게 해서 몇 권? 총 10권이 쌓이면 되겠죠. 10권이 이 기능 점수 만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쌓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재학 기능 시험 시 책상과 책상 사이 거리는 400mm다. 400mm라고 하는 거는 이 책상과 책상 사이 공간이 400mm. 다시 말해 40cm죠. 근데 제도의 기본 단위는 mm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400mm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량의 규격, 피지컬은 가로가 500 이상, 세로가 100 이상, 높이가 80 이상이래요. 80 이상. 그럼 예를 들어 트러스 교량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된다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또 뒤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삼각형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끝이라고 가정을 하면, 트러스 교량의 끝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전체의 길이가 최소 500. 그쵸? 그리고 이 뒤쪽으로 가는 이 너비가 최소가 100. 그리고 여기서 위아래로 수직으로 높이가 최소가 80이라는 거죠. 50cm, 10cm, 8cm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나무 젓가락의 사이즈는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기본 사이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본 사이즈는 한번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체킹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재료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하는 게 자기 주도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교량의 디자인의 신미성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트러스 구조를 적용한 교량의 형태를 갖추면 됩니다. 뭐 트러스 아치교도 있고요. 아치교, 그다음에 트러스 현수교도 있어요. 현수교. 어떻게 이걸 융합하는지는 여러분의 창의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구조물 평가에 설계도가 미친 영향이 매우 커요. 그래서 설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여러 번 힌트를 줬고요.
평가 기회는 단 한 번. 왜? 한 번 무너진 교량은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시 수정하고 보완한다고 해도 그 이상의 결과를 갖추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평가 기회는 한 번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잘 고민해보고 팀원끼리 같이 만들어보고 사전에 집에서 만들어본 연습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가 60점짜리예요. 이번 수행평가가. 배점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연습을 하고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힌트를 계속 주면은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마인드맵을 만들게 돼서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지금 보면 샘플 1번이 있고 샘플 2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이점을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얘는 나무젓가락이 2개씩 붙어 있어요. 한 기둥이. 근데 반면에 얘는 나무젓가락이 하나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고무줄을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감았어요. 보이죠? 이렇게 두껍게 고무줄 여러 개를 감았고 얘는 상대적으로 심플하게 감은 방면에 이 사이사이에 고무줄을 당겨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어. 그쵸?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트러스교 중에 더 많은 교과서 하중을 버틴 교량은 무엇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테스트 영상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능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할 게 뭐냐?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사하고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구조화하고 창출하고 이런 과정들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왜? 이 제품을 테스트했을 때 가장 좋은, 가장 굿한 테스팅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좀 잘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앞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정리해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었으면 이제 이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아이디어, 여기 있는 아이디어, 여기 있는 아이디어, 여기 있는 아이디어 해서 우리는 딱 요 네 가지 정도만 최종적으로 지키자라고 하면 이 네 가지만 간단하게 1, 2, 3,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그리고 이 네 가지 아이디어를 우리가 각각 장점과 단점과 흥미로운 점으로 각각 평가하고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점이 무엇인지 혹시 개선점이 무엇인지 흥미로운 점이 무엇인지를 보면 여기서 더 개선시킬 부분이 보이거나 혹은 이대로 오케이 라고 해서 앞으로 고하게 되는 단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선정한 아이디어를 평가해 봅니다. 장점과 문제점, 흥미로운 점 항목별로 최소 2가지 이상 평가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대로 괜찮은가 다음 구상도 그리는 작업으로 넘어가 될까를 팀별로 고민해보고 오케이다 싶으면 다음 단계인 구상도 그리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선정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제 구상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팀원들과 구상도 그리는 방법이나 구상도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같이 해야죠. 팀이니까. 하지만 구상도는 개인별로 그리는 거예요. 개인별로. 개인별로 그래서 자신의 OPP 업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이때 구상도는 스케치 3차원을 통해서 만들면 되고요. 3차원 알죠? 이렇게 3차원이고 이때 치수는 밀리미터로 간단하게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 다음 시간에 설계도 그릴 때 굉장히 유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샘플을 보면 이건 구상도죠. 심플하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너무 심플해. 그쵸? 뭐 이 치수도 이런 식으로 표기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이라고 하는 게 크게 드러나지가 않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상도 제출해도 선생님이 체크, 오케이, 패스는 해줄 텐데 다음 시간에 설계도 그릴 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상도를 그릴 때 다음 설계를 하고 제품을 만드는 것까지 고려해서 좀 특징적인 부분의 포인트를 잘 살려봐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이 많이 OPP에 업로딩 해놓은 샘플 중에 하나인데 요건 2차원이죠.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트러스라고 하는 게 삼각형 구조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삼각형도
이 각각의 구성에 따라서 모양과 형태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친구와 이 친구,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다 형태가 달라요. 형태가 다르다 하는 거는 외부에서 힘을 이렇게 줬을 때 이 구조물이 그 힘을 어떻게 작용하고 분산시키는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요거 한번 스스로 공부해 보세요. 팀원들과 같이. 자, 그래서 보통 교량의 구상 들어가서 선생님이 기대하는 거는 요 정도. 지금 보면은 3차원이고 특징도 잘 드러나고 어떤 느낌으로 갈 건지에 대한 그런 사이즈가 딱 각이 나오죠. 아쉬운 거는 그냥 대충 여기에 그냥 사이즈가 얼마 정도라고만 좀 치수를 주어줬으면 더 좋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그려야 될 것은 이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도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그릴 거예요. 개인별로. 그래서 물론 잘 그린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데이터를 공유해 주는 건 좋겠지만 개인별로 제품에 대한 설계도를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렇게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도를 제작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요거는 팅커캐드로 간단하게 체험만 해봤고요. 토목 기술할 때는 이 정도 차원에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학습 목표. 팀 아이디어 회의 내용을 이제 개인별 OPP에 첨부해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쓰는 플랫폼이 바로 이 카카오톡이죠. 뭐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뭐 문자 메시지든 뭐 팀즈든 여러분들이 그냥 팀원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같이 아이디어 회의할 온라인 공간을 선정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 회의와 중요한 내용과 관련된 부분만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그냥 심플하게 싹 나열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컴퓨터 PC나 뭐 스마트폰에서 캡처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팀 활동과 온라인 회의 자료를 캡처하여 OPP에 올린다. 언제? 지속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선생님이 이 친구들이 온라인상에서 혹은 오프라인상에서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선생님이 알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하루, 1시간만 한 친구와 뭐 2, 3일 혹은 일주일 동안 꾸준히 다양한 대화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든 친구들의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물도 당연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팀 활동은 같이 해야 돼. OPP는 개인 점수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관리한다. 그리고 팀 활동에 대해 열심히 했으면 요거 좀 티를 좀 잘 내줘라. 잘 기록을 해라. 그리고 프로젝트 관련된 궁금한 점은 팀즈 단톡방에 문의해라.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구상도를 바탕으로 설계도를 그릴 거다. 다시 말해 오늘은 아이디어 창출과 구상도까지 여러분들 스케치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미션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선생님의 수업이 정리가 됐고요. 혹시 수업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팀 활동을 하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편하게 팀즈 채팅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관련된 내용을 피드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했고요. 우리는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